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청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표심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이고. 아니 이렇게 카메라 있는 데서 식사를 해야 돼. 지난번에 한번 효과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뭐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와주셨는데 네. 2030 당원들 탈당이 조금 뭐 인생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저 대표님께서 예, 가보시죠.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낙담하시고 이런 분들이 실제 탈당이나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셨던 2030 세대가 앞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후보와 제가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사당 했는데 오늘 후보 와요? 후보 와요? 저희는 후보는 밥 먹었어 오늘? 네, 또 온다는데 후보 같이 오니까. 안 어울려. 예? 민주도 안 어울릴 것 같아. 어울리는 사람하고 다녀야지. 아니 되자마자 다음날 디스를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너무 아재 같잖아. 어울리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다녀야 원래. 나하고 다녀야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뒤로 오세요, 뒤로. 이거는 원래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다음에 안녕. 대통령. 안녕.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맥주컵 하나 더. 왜 이렇게 손을 잡으셨어요? 아 이거 누가 이렇게 긁어서? 너무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 손이 다쳤어. 아이고 오늘 먹다 보면 이거 한 10개 먹겠네. 아니 오늘 저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어휴 이거 뭐 하나? 아 원래 안주 먹기 전에. 그 저기 여성 저 젊은 애들이 닭발 좋아하거든요. 닭발 하나만. 되게 맵지요? 한 이걸로 좀 잡고 연락처. 해갖고 20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요새는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정성하게 오래간만에 이쪽도 예 이렇게 네 됐어요. 카메라 있는 데서 그 술 마시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잔은 제가 한 잔 드려요. 네네 그러시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낸다. 국회의원이 한 대선 후보에게 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칭찬이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아, 여성 좋네요. 손이 차시네 이렇게. 손이 차셔. 사실 언론도 TV 보고 있으면은 거의 뭐 두 후보 얘기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정말 너무 안쓰럽습니다. 다 대통령 될 자격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특검 얘기하셨는데 전전보다 좀 더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취지인지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저희 공보단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상태를 올리시고 청년 가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후보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후보로 당선된 다음부터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시계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수장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면서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선물한 책인데 자, 그동안의 그 정치 활동의 궤적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절대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절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단언하던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뭐 이제 저랑은 이제 그 동갑내기 고향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밥값도 남이 내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거든요. 무슨 골프를 쳤다 뭐 지금 골프 뭐 안 돼. 골프의 그 그린피도 단 한 번도 누가 내준 적이 없어. 자기 건 자기가 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니까 뭐 탈탈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지.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거 뭐 당연한 거. 당연한 거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가 전해졌을까요? 이번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쇼 안 합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일정상 구경하셔서. 이게 우리는 절대 막 우산으로 때리거나 그런 거 절대 아이고 먼저 열어보고 있으면 또 욕도 오지 말고 1만원 들어 전부 들어. 제가 우리 바꾸는 것이를 못하니까. 절대 참배 못한다. 절대 참배 못한다. 5.18에 부정하는 윤석열을 살아가라. 윤석열을 당당하십시오. 불만 없습니다. 불안불안 안 됩니다. 앞으로 걸려, 앞으로 걸려. 앞으로 붙여주고. 앞으로 걸려, 앞으로 걸려. 앞으로 붙여. 그냥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밀어주세요. 밀어가지고 됐어요. 좀만 들어. 됐어. 엉덩이 뒤로 빼, 엉덩이. 천천히 하세요. 지금 아니 왜 밀고 있어요? 아니 벌려만 달라고요. 아니 지금 벌릴 공간이 있어야 벌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사람 맞잖아요. 밀지 말라고. 밀지 마. 승현아. 밀어.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주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좀 항의하시는 분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수십조 원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과 보상금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표심을 노린 돈의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시작하신 지가 4개월. 정치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냥 뭘 모르니까 오히려 뭘 많이 알면 걱정도 많고 막 이럴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씩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온 것 같습니다. 국산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고추장물 이게 유명한 거예요. 6월 6월에 한 거니까 이제 한 4-5달 됐겠네. 콩나물국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명란찌개 소화되니까 이 젓갈이라는 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되니까. 제2의 벽종원이야? 후보님이 취임하시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 쓰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이랑은 어떻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피해의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 네. 총리님, 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투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왜냐면 대선 후보자들 분들께서 자신들의 비전이나 공약을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돈 나눠주는 일이 돼. 한 40만 원, 50만 원 나눠주면 15조를 또 나눠준다고. 50만 원, 25조죠.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로 된 분한테 대한 또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 여기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서 돈 나오면 재난지원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불격에 심지를 끼쳐드려서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참 국민들이 또 싫어하시면 사실 또 그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참 우리 국회하고 대통령님 특단을 내려주셔가지고 56억 문화재 지킴이 보조금도 주시고 올해도 편성 오신다더만 아직 소식이 없는데 잘 챙길 겁니다. 오늘 다녀오셨습니다. 송부부장님께서 모두 다 좀 지원금을 주시니까. 하여튼 이제 불교 관련된 문화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국민의힘에서 막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이기 이전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 걱정하지 않고 일과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또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아들이 둘인데 접촉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네. 원래 몇 살이냐?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아, 방주택 같이 계신 아니, 우리끼리가 아니라 네. 청년들끼리. 청년들끼리.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있어요. 이제 빨리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간격이. 항상 편하게 입고. 컨셉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진짜 따뜻한 빨간색 자세. 그래서 제가. 옷이 아니라 이불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보이죠? 아니 처음 오셨을 때 옷 안에 모든 몸이 다 들어가. 발가락도 안 나오게 이렇게 나 숨어 계셔가지고. 진짜 머리가 안 감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살 집이 없다니까요? 아니, 집이 100채 있는데 사람이 100명이 사는데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55%. 울면서 맨날 보고 다녔어요. 지금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이 청년세대. 그죠? 공공주택 좀 싸게 지어서 뭐 직원들 좀 받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잖아 이게. 말은 너무 쉬운 거 말은 아니야? 너무 쉽지. 안 되지? 문제는 안 된다. 엄청난 저항이 있죠. 제가 그거 하다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셔야 되는데. 난 국민을 믿어. 아니 그 민간 개발하라고 딴 얘기 좀 잠깐 해야지. 나도 할 말 있으니까. 나보고 왜 공공 개발 100% 안 했냐? 자기들이 막아놓고. 왜 70%밖에 환수 못 했냐? 30% 맞아 했어야지. 이러고 막 공공개발. 그러면 좋다. 공공개발 앞으로 많이 하자. 그때 법안 심사는 거부해.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흉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후보께서 그 최근에 선대 관계자들에게 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른바 이대남으로 알려진 젊은층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페미니즘 정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글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 글들 사실 뭐 제가 거의 동의해서는 아니고 저와는 많이 다른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공유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연원이라면 사실은 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남녀 간의 차별과 격차가 실제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또 효율적인 부분은 키우고 제가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여성자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또는 평등 가족부. 평등은 남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실천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이나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사이버 범죄, 가정 폭력, 성범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까지
여성가족부가 이 선거판의 볼모가 돼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여성 스캔들 일어나는 사람의 여성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웹툰 제목만 보고도 나 뜨거운 소리 내뱉는 사람 생각 뭐겠습니까? 우파 정권이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성누리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또 현 정권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까지 성추행 교대가 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그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군을 지원하거나 군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무고 조항을 신설하여 거짓말 범죄도 근절하겠습니다. 저희 여성 정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검증하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해올 걸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남북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자격 제한이 25세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로 정치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민주당도 선거권 인하에 동의하시죠? 피선거권 인하에. 우리는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야 합의로 저희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오늘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거대 양당의 공허한 말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이가 어때서 21대 국회에서만 6개가 넘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거대 양당이 정쟁을 일삼으며 정개특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룬 결과입니다. 특히 정개특위는 오늘이라도 구성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이번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지요? 그렇게 정해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의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벼락에 고함치는 심정으로 댓글도 안 쓰고 아니 젊은 여러분들이 당에 어디 어느 나라 보니까 당을 점령하자. 우리가 당을 점령하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별로 안 어렵다니까요. 당이 입당해가지고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300명이면 구의원 정도는 쉽게
경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모르죠. 거의 다 있습니다. 진짜요. 사람들 정치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몰라 이거. 사실 국회의원 경선도요. 야, 이것도 비밀얘기. 3,000명 넘어서 지금 100% 됩니다. 와. 그죠? 3,000명이면 남아요. 1,500명 정도. 네.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보시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my father and me, and the dogs played around on the sand. Winter cold cut the air, hanging still everywhere. Dressed in gray, did he say, hold my hand? Said love's easier when it's far away. We sat and watched a distant light, where two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We both smile and we say it's all right. We're still here, it's just that we're out of sight. Like those ships that pass in the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